7월 하락장을 지나면서 제 영상에 배당은 제살 깎아 먹기다 라는 댓글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7월) 하락장을 지나면서 제 영상에 배당은 제살 깎아 먹기다 라는 댓글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먼저 실제 불만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 소득은 평가 손실이 더 크더라. 또 배당락은 자기살 깎아 먹기다. 자, 변동성이 큰 지금은 절대 사지 말아라.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배당락에 의해서 배당 ETF 상품을 제살 깎아먹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다라고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고요. 배당 기준일 전일을 배당락일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요, 또 이 배당락일 전 영업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배당락일에 매수를 하면은 그달 배당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배당락일에요, 우리한테 주기로 결정된 그 배당금이 떨어져 나가죠.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 배당을 해주잖아요. 자, 한 달에 한 번 배당을 해주면서 그 사이에 옵션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기준가에 계속 쌓아둬요. 그리고 배당락일에 그 기준가를 이제 조정하면서 우리한테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10,000원인 ETF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쌓아서 이제 우리한테 배당해 줄게 100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 후에 1,100원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100원을 주고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헷갈리냐? 그 이유는요, 이 가격 조정에는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일에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락을 해주면서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도 더 내려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호재가 생겨서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배당락을 해주고도 기초자산 가격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의 최근 6번 배당락일의 종가를 한번 모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번 중 2번이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과 7월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지급 기준일이 6월 30일, 7월 31일인 거고 배당락일은 이 전 영업일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각각 6월에는 377원, 7월에는 218원을 결정을 하고 배당락을 해준 거예요. 배당락일에 이만큼을 기준가에서 빼준 거죠. 그런데 6월의 경우에는 377원을 배당락을 해주고도 190원이 올라서 마감이 됐네요. 이 날짜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즉, 기초자산은 뭘까요? AI 주식들 이 ETF가 들고 있거든요. 그 주식들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에 기준가가 조정이 되면서 이제 내 프라이스 리턴은 마이너스로 보이지만은 자, 실제로 제살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한 달 동안 쌓았던 것을 배당을 해주면서 기준가에서 빼주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2월 중순부터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평가 손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배당락일에 현재가를 자꾸 깎아내려서 평가 손을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 배당금도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평가 금액을 볼 때 혹시 그동안 받은 배당금도 다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걸 토탈 리턴이라고 하죠. 자, 제가 월배당 ETF의 수익률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토탈 리턴으로 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탈 리턴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프라이스 리턴이죠. 가격 차익은 2월에 가장 비쌀 때 가격인 12,770원에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7월 말에 가격이 가장 낮았거든요. 12,700원에 판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당 70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이요, 1,425원이에요. 프라이스 리턴 손실 70원 빼고도 1,355원이 총 수익인 거고요.
이 기간의 토탈 리턴은요, 플러스 10.6%로 계산이 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점엔요, 이 평가 금액이 더 올라 있고요. 자, 8월 4일에 배당금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더하면 이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착시가 생길까요? 제가 이제 HTS 잔고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 수익률은요, 전부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배당금이 더해지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증권 앱에 보이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렇게 PC에서 보이는 HTS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수익률은요, 배당금까지 여기에 다 더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평가할 때는 배당금까지 같이 확인해서 평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필요 없는 오해를 안 하시고 또 기분도 나쁘지 않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오해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ETF의 이제 수익률 같은 거 한번 찾아볼 때 보통 네이버 증권 가서 많이 찾잖아요. 자, 네이버 증권을 가면은요, 차트헤드 기준 가격이 있고요. 일별 시세표에도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수일의 기준가, 매도일의 기준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면요, 차트 가격이 아니라 일별 시세표의 가격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별 시세표의 가격은 프라이스 리턴이에요. 배당금이 들어가지 않은 가격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 기준가로 프라이스 리턴을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금을 더해서 계산한 게 토탈 리턴인 거죠. 진짜 평가 손익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 가격은요, 수정 주가로 그린 차트예요. 수정 주가가 뭘까요? 배당락일에 배당락을 하고 나면은요, 차트가 뚝 떨어져서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준 것만큼 과거 가격을 소급해가지고 다 깎아서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릴 때 사용된 주가를 수정주가라고 부릅니다. 이 수정주가를 그려서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토탈 리턴하고 거의 흡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사용할 때 그냥 편하게 표현해서 토탈 리턴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엄밀히는 토탈 리턴은 아닌 거죠. 이제 제가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차례예요. 자, 하락장하고 급락장에서는요, 배당금이 손실을 완전히 방어해 줄 수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반 동안 지수가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자, ETF 배당률이 연 30% 정도라고 해도요, 월로 나누면 2.5% 수준이에요. 한 달 배당금 2.5%로 지금 한 달 동안 30% 빠진 거를 만회할 수는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들은요, 자, 이렇게 기초자산이 등락이 커야지만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상품들이에요. 원금은 보장되면서 배당을 이렇게 따박따박 높게 주는 상품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커버드 콜로 자금이 꽤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순자산이 25조 원으로요, 반년 만에 10조 원이 늘어서 지금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에요. 하락장이고 공포장에서 왜 커버드콜로 자금이 들어왔을까요? 자, 커버드콜이 하방을 방어해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손실을 커버할 수 없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을 아예 떠날 게 아니라면요, 일반 지수를 100% 따라가는 상품보다는요,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더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커버드 콜로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요, 자, 이처럼 하락장에서 방어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1세대 커버드 콜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1세대 커버드 콜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한번 커버드 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1세대 커버드 콜은 ATM 옵션을 100% 매도를 하죠. 자, 그래서 코스피가 24% 빠지는 동안 커버드 콜의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8%만 빠졌네요. 나스닥 100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조금 방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1세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 선택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름에 고정이라고 붙어 있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상승에 좀 많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진정이 된 이후에는 커버드 콜이 좋은 게 횡보할 때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우리한테 배당이 나온다는 점이 좋고요.
또 상승할 때 상승을 최대한 따라가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를 선택하면은요, 상승도 따라가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고정이 들어가 있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는요, 대부분 옵션을 10%만 팔아요. 그러니까 90% 상승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 찾으면 좋고요. 요즘에 액티브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액티브형들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ETF인데 배당도 최대한 많이 나오면서 상승도 최대한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서 운용해주는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ATM 옵션을 100% 매도하는 ETF는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0%를 매도하더라도 OTM으로 운용하는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멤버십 운용하고 있는데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매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ETF들은요, 배당도 최대한 나오면서 상승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ETF로 선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배당락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배당락은 한 달 동안 쌓아놓은 우리의 이제 배당금 재원을 우리한테 주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좌가 평가 손이라고 그렇게 댓글이 있으셔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같이 해드려 봤는데요. 자, 우리가 평가 손을 볼 때는 배당금 받은 것까지 같이 더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과거의 기준가를 체크할 때는 차트에 나오는 가격 보지 마시고 일별 시세에 나오는 가격으로 봐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8월 29일에 월배당 ETF 관련해서 강연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그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